시그마의 값이 있는데 합의값이 어떤 수열, 동그라미라고 하는 수열의 합의값이 2차식입니다. 합이 2차식인 건 등차수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값은 등차수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확하게 내용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식을 보고도 공차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공차의 값이 누구죠? 네, 이 식에서는 2분의 공차의 값이 누구죠? 2창의 개수의 값이 2창 개수의 값이 2분의 공차입니다. 2창 개수의 값이 2분의 공차이기 때문에 공차의 값이 4인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럼 공차의 값이 4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M 값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AM 값이 일반항의 값이 누구죠? 네, 일단 4인이라고 쓸 거고요. 이 수열의 초항의 값은 9가 되는 초항이죠. 첫 번째까지 합이 9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9라서 플러스 5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일반항입니다. 이것들의 합의값이 2n제곱 플러스 7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때 일반항은 동그라미 값이 일반항입니다. 동그라미 값을 n으로 바꿔 쓴 녀석의 값이 일반항이고요. 어서오세요. 네. 동그라미 값이 너 고맙다고 해야죠. 네, 일반항의 값이 n번째의 값이 am분의 4n-3의 값이 일반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다 끝난 거네. 그럼 내가 지금 am 값을 알고 있습니다. an이라는 값은 4n 플러스 5분의 4n-3입니다.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하세요. 5, 7, 9의 값을 대입하세요. 5 대입했습니다. 5 대입했더니 25분의 17? 그 다음에 7 대입했습니다. 7 대입하면 33? 7 대입했더니 25? 9 대입했습니다. 9 대입했더니 41분의 33? 9 대입했더니 33? 약분으로 남은 거는 41분의 17인가요? 약분이 되나? 약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부정의 합의값을 구해주세요. 58인가요? 그 다음으로 빼기 몇 번이죠? 지금 방금 5번 풀이했습니다. 그 다음 풀어낼 거 얘기해주세요. 13번.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너 왜 숙제 이렇게 적은데 숙제 안 했어? 저 흑수 풀었어요. 아, 삘빵하게? 조합이네. A의 값을 조합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합 성격은 계산할 수 있으니까 A에는 문제가 없겠다. 수열 A의 값은 조합을 계산했더니 2 곱하기 1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n은 n 플러스 1인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그 역수의 값을 더하라고요? 그럼 역수의 값을 더할 생각입니다. 시그마 n 값이 1부터 9까지 역수의 값이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데 2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또다시 공식인 것 같습니다. 11번 공식.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분의 1까지 뭐라고요? 네. 이 n값을 분자에 한번 쓰고 하나 큰 걸 분모에 쓰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거네. 9를 분자에 한번 쓰고 분모의 그것보다 하나 큰 걸 쓰면 되겠네. 그래서 5분의 9가 달리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14번이라고 했습니다. 14번은 나머지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따르면 나머지 값은 n을 대입한 값이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 n만 대입하면 나머지인 것 같습니다. n 대입하면 n 세제곱은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n제곱 플러스 n만 남나요?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n을 대입했더니 n제곱 플러스 n이기 때문에 이 값을 지금 분모에 대입하세요. 분모에 대입하면 방금 전에 그 문제네. 그래서 여기 있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분자에 한번 쓰시고 분모에 하나 더 큰 걸 쓰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15번이라고요?
15번은 공차의 값이 0이 아닌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공차가 0이 아니란 말은 이 수열은 계속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공차의 값이 음수여서 계속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항은 서로 다 다른 항이 나오겠네요. 공차의 값이 0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에서 저 등차수열에 대해서 9번 장의 값이랑 3번 장의 값이 다음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일반항한테 대입해가지고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a 플러스 8b의 값이 2 곱하기 a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고요. 이 식을 통해서 a하고 b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네. 이항했더니 a라고 하는 값은 4d를 이항했더니 4d인가요? 그럼 a 값이 4d라고 한다면 원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a 플러스 n-1d가 될 건데 4d라고 대입해버리면 4d하고 n-1d 더했으니까 n 플러스 3d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상희가 선생님 예상 시간보다 훨씬 빨리 왔어. 머리를 감고 오셨나요? 뒷머리가 떴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는 치는 것 같은데? 네모의 값이 등차수열은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뺀 녀석의 값이 공차인 거잖아? 그러니까 네모의 값이 그냥 공차인 거네. 그러니까 네모의 값은 지금 D입니다. 그러니까 D의 값을 제곱한 값이 분자인 값이고요. 분모인 값은 AM 값하고 AM 플러스 1의 값을 곱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AM 플러스 1 값은 M 플러스 1이면 M 플러스 3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분모값에다 AM 값, AM 플러스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D제곱은 약분되는 것 같은데 분모에 있는 D제곱이랑 분자에 있는 D제곱이 약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M 플러스 3 곱하기 M 플러스 4분의 1만 남나요? M 플러스 3 곱하기 M 플러스 4분의 1만 남습니다. 근데 이건 공식이 없으니까 이거는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모의 차이값,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숫자분의 1, A보다 B가 컸을 때 한 개짜리 분수의 값을 두 개짜리 분수로 쓰고 싶습니다. 작은 숫자분의 1 빼기 큰 숫자분의 1을 쓰고 싶고요. 그 앞에는 항상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의 값은 B-A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쓸 거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바꿨습니다. 시그마 n값이 1부터 24까지 파란색의 값에 해당하는 게 누구지? 네, 파란색에 해당하는 건 1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쓰면 되겠네. 작은 숫자분의 1 빼기 큰 숫자분의 1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지금 1부터 대입하게 되면 제일 처음 1 대입한 값이 4분의 1인가요? 1 대입한 게 4분의 1 5분의 1 2 대입 됐습니다. 2 대입 때는 5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대입한다고 하면 마지막 24를 대입했더니 27분의 1 빼기 28분의 1입니다. 그럼 다 속으로 남은 거는 첫 번째 거랑 마지막에 잡나요? 통분했습니다. 통분할 때 28분의 7-6이에요? 약분했습니다.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뭐냐고요? 10 바로 밑에 있는 문제라고요? 네,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재환아, 앞자리도 있는데 일찍 왔는데 그때 제일 구석으로 들어가. 거기 한번 좋아? 딱 네 취향이야? 저거에 앉아봤더니 딱 네 취향이 적격이어서 쌤도 학교에서 누가 내 뒤통수 보는 거 싫어했었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16번으로 갔습니다. 16번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한테 n을 대입한 거랑 2차 함수한테 n을 대입한 거한테 1 증가시킨 거, 그 사이에 있는 k가 있는데 k의 값은 정수값입니다. 그 정수의 값을 an이라고 지칭하세요. 정수값을 찾으세요. 우리의 바램은 n을 대입한 n제곱 플러스 n-3분의 1보다 크면서, 네, 어서오세요. 얘는 녹화하는 거 봐야 되겠다. 남들이 녹화하는 걸 보면 놀랄 거 아니야. 수업을 시작했는데 애들이 자꾸 졸라 많이 지금. 자,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분의 1한테 1을 더했습니다. 3분의 2인가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이 범위 사이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정수인 값이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그럼 정수 K 값은 누구라고? 네. 요걸 A라고 하세요. 저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값을 A로 잡으세요. 그리고 그 값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아까 했던 그거 아닌가요? 이거 지겹게 나오네. n값 1부터 100까지 이거 계산하세요. 앞으로 이 문제 절대 안 틀리겠다. 오늘만 벌써 여러 번 나오니까. 그죠? 강력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귀찮지도 않고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19번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아요? 네. 19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8번. 18번이라고 했... 오, 지연이가 숙제를 했어? 제요. 아, 재환이었어? 나 깜놀랐잖아, 깜놀랐네. 지연아, 혹시 오늘도 숙제 안 했어? 지연아, 네. 어떡하냐. 공장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 이제 결정했어, 이미 공장으로 가기로? 아직 모르죠. 선생님, 우리 딸내미 큰딸이 하도 공부 안 해가지고 너 학교 때려치고 그냥 실기고등학교 전학 간 다음에 파리바게뜨 같은 데 가서 제빵사 하나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더니 아빠는 너 뉴스 보니까 파리바게뜨 직원 죽었다는데 죽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값이 400입니다.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5입니다. 첫 번째 값은 400이고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데 루트의 값들이 막 보이니까 되게 강렬한 욕구가 치밀어 오르네요. 유리화할 생각이 듭니다. 유리화해서 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차의 값이 온수값이니까 첫 번째이 큰가요? 세 번째이 큰가요? 네, 첫 번째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 유리화하는 게 큰 숫자, 작은 숫자였을 때 유리한 게 부호를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 유리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거한테 곱하는 세의 값은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3분의 루트 A1 마이너스 A3의 값을 곱했습니다. 그럼 분모값을 두 개 곱한 게 A3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3이잖아. 그럼 A1에서 A3을 뺀 게 누군데? 이게 10인 게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값은 A고 세 번째 값은 A 플러스 1인데 두 녀석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그 마이너스 2의 값이 10이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건 그렇다면 남는 거는 부모의 값은 지금 10이니까 부모가 10이니까 분자 있는 값은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분자 있는 값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걸 유리화하게 되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두 번째 걸 유리화하게 되면 A3-A5분의 루트 A3-A5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의 값은 이번에도 10이겠죠? 등차수열은 두 칸 차이 났을 때 항상 그 값이 똑같을 테니까요. 그럼 부모값이 10이니까 싹 다 10으로 다 묶어주 10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이 값들이 다 소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있는 세의 값은 루트 A59분의 루트 A59분의 루트 A60이라고 유리한 결과의 값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61이라고요. 이렇게 소거하게 되면 마지막 건 났습니다. 첫 번째 값은 401을 대입했더니 20인가요? 마지막엔 61번 장만 구하면 되겠네. 일반항이 필요합니다. 아, 그냥 이렇게 구할까? 61번 장의 값이면 A 플러스 60D입니다. 400에서 몇을 빼라고? 얘는 100이라고요? 그래서 10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답이 1인가요? 자, 그 다음에 19번 풀려고 했습니다. 19번이 숙제 내준 것 중에 마지막 문제야? 시그마 공식 지난 시간에 써드린 거 수빈이하고 서윤이도 혹시 메모했었냐? 지난 시간에? 네. 12번 시그마 공식까지?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출력해준다고 하면서 깜빡해버렸어. 다음 n값이 자연수였을 때 x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분의 값이 알파인과 베타인이라서 보나마나 근과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미리 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알파인 더하기 베타인의 값은 2n-1입니다. 그런데 알파인 곱하기 베타인의 값은 두 분의 고백값은 n 곱하기 n-1 값이고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라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모에 루트 있으니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유리화가 나온 것 같아요.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n값이 1부터 81까지 유리화했더니 분모의 값은 알파인 마이너스 베타인이고 분자의 값은 루트 알파인 마이너스 루트 베타인의 값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풀려고 봤더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얘를 보니까 아까 전보다 이렇게 썼더니 더 어려워진 느낌인데? 왜냐면은 아까 방금 전에 풀었던 17, 18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값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값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의 값을 의미하는 거라서 똑같이 다 10이었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알파 n 빼기 베타 n의 값은 n 값이 달라질 때마다 매번 달라지는 값이어서 아마 이렇게 풀게 되면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혹시 인수분해 되는데 내가 쓸데없이 근거계수관계를 쓴 게 아닌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인수분해 되냐 이게? 그러네. n하고 n-1값이고 둘 다 마이너스가 있으면 두 개 더한 값이 마이너스 2n-1인가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x-n하고 x-n-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녀석의 값이 알파인 둘 중에 하나가 베타인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파인과 베타인의 대수관계는 없네. 어차피 분모의 값이 플러스였으니까. 또 문제 요구한 거는 그때 두 개의 근인 n하고 n-을 값을 이용해서 문제 푸세요. 근데 만약에 근거계수학으로 문제를 시도했던 사람은 쉬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로 등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대입했더니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시간 n값이 1부터 81까지 분모의 값이 루트 큰 걸 되돌리면 앞에 쓰고 작은 걸 뒤에 쓰는 습관이 있는 게 되게 좋거든. 그래야지 문제 풀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유리화했습니다. 유리화했더니 분모의 값이 n에서 n-를 뺐으니까 분모는 1인가요? 유리하고 남은 녀석의 값이 다 온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1부터 대입하고 있는 중이고요. 1 대입했습니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0인 것 같고 2 대입했습니다. 마지막은 81 대입하고 있습니다. 남은 녀석은 누가 넣는 거야? 두 번째 거 끝에 두 번째 게 넣나요? 그래서 답이 9가 답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질문하면 되는 거죠? 네. 수학 2로 좀 펴주실래요? 수학 2의 19과목 가겠습니다. 19강에 조금 좀 눌러주세요. 156. 6. 왠지 아니고요. 이게 쓴 수학이네. 이거 어렵다. 어려운데. 이렇게 딱 어려운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배우고 잊어버리고 자꾸 하는 파트라서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몇 가지 내용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출발해야 돼. 첫 번째, 인테그럴 fx dx라고 하는 녀석과 인테그럴 ft d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테그럴 ex dx라고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럴 et dt라고 써보겠습니다. 식의 골격은 똑같은데 함수의 골격은 똑같은데 문자가 다른 녀석입니다. 하나는 ex의 값을 x로 적분하고 하나는 et의 값을 t로 적분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값 적분하면 뭐죠? 이거 적분했습니다. 일단 C라고 하는 값이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두 번째는 X라는 문자에 대한 함수고 X라는 문자에 대한 식이고 T라는 문자에 대한 식입니다. 변수가 다릅니다. 두 개는 같은 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노란색으로 쓴 이걸 뭐라고 부르지? 이 이름이 뭐야 이름? 창피하다 갑자기. 제발 이름만 봐야 되는데. 노란색 이름이 뭐냐고요? 범위가 써있지 않은 적분이잖아. 범위가 써있지 않은 적분은 부정적분이죠? 부정적분의 값은 변수가 달라지면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부정적분은 변수가 다르면 같은 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적분,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적분은 똑같습니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이랑 a부터 b까지 ft dt의 값은 서로 똑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적분해가지고 라지 f한테 a하고 b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것도 fb-fa가 되고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네. 적분해서 라지 ft라고 쓴 다음에 거기다 ab만 대입하는 거라서 마찬가지로 fb-fa가 되는 거죠. 두 개는 경우가 성립합니다. 아까는 서로 다른 문자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은 둘 다 숫자로 똑같습니다. 정적분한 결과는 숫자가 나올 테니까요. 자, 이거 두 가지가 일단 필요한 개념이고요. 근데 이 지금 19일차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뭘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내용을 담고 싶은 것 같아요. A부터 B까지 적분한 녀석은 숫자야. A부터 B까지 적분한 건 숫자야. A부터 X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을 미분한 녀석의 값은 누구지? 우리가 작년 내신 공부할 때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fx라고요? x를 대입한 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혹시 헷갈릴까봐 변수를 다른 걸 써주는 게 좋으려나? 대부분의 책은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노란색을 미분하게 되면은 그 결과값은 x를 대입한 fx라고만 쓰는 거죠? 밑에가 숫자, 위에가 x였을 때. 니네 지금 이해되는 거 맞나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세요? 아, 기억은 안 나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쓴 녀석은 적분하게 되면은 라지 ft라고 하는 값한테 a하고 x의 값을 대입해가지고 이 값은 라지 fx 빼기 라지 fa라는 값입니다. 이 값을 지금 미분하자면서요. 이 값을 미분하게 되면 얘를 미분한다는 얘기고 얘를 미분한 결과값은 앞에 값 미분한 게 스몰 f인가요? 뒤에 건 숫자 값이니까 미분한 빵이네요. 자, 이해되신 거 맞죠? 너무 자주 나옵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였을 때 미분한 녀석의 값은 x를 대입한 것만 쓰면 되는데 그걸 자꾸 망각해가지고 쉬운 게 갑자기 어렵게 막 둔갑합니다. 그냥 지렁이 같은 것만 기어다닌다고 생각이 들 뿐이에요. 나중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모가 완벽해질 때쯤 되면 이제 문제를 변형한 걸 출제하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인테그럴 a부터 ex까지 ft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미분하고 싶습니다. 이걸 미분한 건 누군지 혹시 알고 있나요? 듣고 있습니다. 말을 해, 그냥 말을 하라고. 이러지 말고. fx 땡. 자, 머리를 더 굴려볼까요? 맞아요. EF. 왜 자신감이 없어? 자, 이제 확인해드립니다. 노란색으로 쓴 녀석의 값은 이렇게 써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적분해가 EX 대입한 거에서 적분해서 A를 대입한 거 노란색이죠? 그 녀석의 값을 미분하고 싶습니다. 이 녀석을 미분하고 싶습니다. 그럼 앞에 걸 미분하게 되면 속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잖아. 미분하게 되면 라지 F의 값은 스몰 F가 될 건데 괄호 속에 있는 값이 X가 아니라 EX라고 써있으니까 그걸 미분한 2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2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맞나요? 그런데 이런 녀석들을 자꾸 변형해서 문제를 만드는데 머릿속에 이 속미분한 결과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를 EX라고 하는 값을 대입하는 건 물론이고 그 속에 있는 게 X가 아니면 속미분한 이거 곱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래도록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뭐라고 써있는데 내가 못하는 거 나하고 인연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제발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랑 다른 것 같은데? 두 번째 거는 숫자 x, 숫자 2x, 아래가 숫자고 위에가 x였습니다. 지금 위아래 다 x입니다. 이럴 때 미분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결과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것들은 실은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 계산해도 돼. 아까 흰색으로 써줬던 걸 머릿속에 산수하면 되는 거잖아. 자, 이 녀석의 값은 그럼 산수했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위아래가 숫자가 아니면은 위아래가 숫자가 아니고 x가 둘 다 들어있으면은 이걸 대입한 거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대입한 거 한 번 쓰기만 되는 거죠. 위아래가 숫자가 아니었을 때는 저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은 문제 풀기가 참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부터 x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볼까?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t라는 문자에 대한 식을 t로 적분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t라는 문자에 대한 식을 t로 적분하려고 하는데 t가 아닌 다른 변수 x가 들어있으면 x로 간 녀석은 t로 간 변수 입장에서는 이 t의 값은 적분 변수라고 하거든. t라는 문자를 적분할 때는 적분 변수가 t인데 t랑 무관한 x가 들어있을 때는 반드시 t의 값을 실수배에서 앞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잘못하겠다. x를 실수배 처리해서 앞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써있는 녀석의 값은 이거랑 똑같은 건가요? x는 변수이지만 이 식 자체에서는 t라는 문자로 적분할 때 t라는 변수의 입장에서는 얘는 변수가 아닙니다. 이건 상수입니다. 그래서 상수의 값은 실수배에서 앞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하게 될 때는 이걸 지금 미분하고 싶은 거잖아. 미분할 때는 x라는 문자의 식과 얘도 x라는 문자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적분해서 x를 대입한 x라는 문자의 식이기 때문에 이건 공미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거 미분한 게 누구야?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쓸 거잖아. 그러면은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dt 하나 남겠네 지금? 이번에는 앞에 건 그냥 두고 뒤에 거 미분할 거잖아. 뒤에 걸 미분하면 누구죠? fx인가요? 그래서 뒤에 걸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건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이것도 얘기할까? 설마 이거 틀리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이걸 미분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누굴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얘기 못하죠. 뭐죠? 뭐라고? 근데 이건 숫자라고요? 얘는 노란색은 숫자라고요? 숫자부터 숫자까지 적분하는 녀석의 값은 숫자입니다. 숫자의 값을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0인가요? 자,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기초가 이제 되는 겁니다. 설명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몇 개 더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조금 배제했습니다. 나중에 하면서 어려움이 나오면 그건 포기하고요. 우리랑 연이 안 닿아. 그럼 과감히 포기할 겁니다. 일단 1번 문제로 왔습니다.
1번 문제가 4점짜리라는데? 난 이런 문제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 가끔씩은 막 엄청 어려운 문제 가지고 애들 기죽이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쉬운 거에서 4점을 배점해가지고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4점이래요.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얘가 눈에 들어옵니다. 얘는 뭐라고요? 네, 얘는 숫자라고요? 숫자부터 숫자까지 접근했으니까 이건 숫자일 겁니다. 근데 그 숫자의 값이 누군지 모르니까 숫자의 값을 보통 A, B, C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런데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으로 사용할 거거든, 네모는. 그래서 이건 A라고 하려고요. 저건 숫자니까 A라고 할 거고요. 그렇다면 나는 다음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fx의 정체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ax라고 잡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t라는 문자로 바꿔서 대입하게 되면 그 결과값은 a가 나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작 하고 싶은 건 이걸 t라고 바꿔서 대입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일이었던 거네. 0부터 1까지 t라고 바꿔서 대입했습니다. 4t의 세제곱 플러스 at라고 잡았습니다. 그 결과값이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a를 구하면 나는 f의 값도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적분했습니다. 적분했더니 t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 거기다 숫자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0 대입했을 때가 0인가요? 그 값이 a였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1의 값은 2분의 a입니다. a는 2예요? a의 값이 2이기 때문에 난 이 함수의 값이 정확히 누군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4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값이 함수고요. 거기다 단지 1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1 대입의 답이 6인가요? 네,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거나 모의고사에 출제되면 100%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점수 주려고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 숫자부터 숫자까지 접근해서 사용되는 것들은 숫자라고 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 다음 문형이 몇 번에 있어요? 네, 7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잘 들어가고 있나요? 예언이는 지금 경기를 잘 뛰고 있을까? 원래 경기를 뛰면은 가서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훈아? 그렇죠. 수업 같이 째고 응원해주러 갔었어야지. 유민아, 네? 오늘 지면은 너희 둘에 타실 수도 있어. 예언이가 나중에 니네 왜 응원 안 왔어? 말이는 거 아니야? 아침에 해주고 왔어요. 아, 지금 응원해줬어? 네. 아, 만나서 응원해주고 왔다고? 아니요, 카톡이요. 아. 다음 함수 fx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때 f' a 값을 구하세요. 이건 조금 더 또 설명할 게 또 있네. 다들 토요일 아침에 지금 컨디션 괜찮죠? 막 졸리고 이러지 않죠? 그럼 선생님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걸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 색깔 바꿨으니 엄청 귀찮아. 가독성을 좋게 하려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얘가 누구인가요? 네, 얘는 f'x네요. 그 녀석의 값을 적분했더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번 이렇게 써보려고 합니다. 이 값이 f'x인가요? 네? 아니라고요? 이게 이건가요? 그걸 미분하시라고요? 그럼 미분한 결과는 누군데요? 이거 그냥 fx인가요? 우리 최소한 이 정도는 압니다. 미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적분하는 거죠?
미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적분했을 때는 나중에 적분한 게 적분 상수의 값을 가지는 거고요. 이거는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미분하는 거잖아. 나중에 미분하기 때문에 적분 상수의 값을 존재하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단순한 거죠. 자, 그런데 얘가 누구라고요? F'의 값을 적분해가지고 X를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빼시라고요? F'의 값을 적분했으니까 F가 되겠네. F'을 적분했으니까 F가 될 거고 F한테 X를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빼라고요? 그럼 좌변값은 Fx 빼기 F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좌변값은 저렇게 되고 우변값은 3차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시킨 거라고는 꼴랑 미분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미분해가지고 A만 대입하세요. 자, 미분했습니다. 왼쪽을 미분했더니 F'X, F의 대값은 숫자니까 지워지고요. 3X의 제곱 플러스 2AX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1 대입하는 게 하고 싶었잖아. A 대입하는 게 하고 싶었잖아. A를 대입했더니 3A 제곱 플러스 2A 제곱 망했네. 객관식 보기 답이 없잖아. 그럼 답은 5번으로 찍어야 되겠네. A를 어떻게 구하지? A는 어떻게 구하죠?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뭐가 돼? A부터 A까지 적분하게 되면 라지 fx한테 A를 대입한 거에서 A를 대입한 거 빼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A부터 A까지 적분한 건 누구라고요? 0이라고요? 이 성질을 사용해서 미수 하나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할 건데요? X한테 1을 대입할 거죠? X한테 1을 대입하면 1부터 1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은 빵이니까 양변의 모든 X의 값한테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값은 1부터 1까지 적분했으니까 빵입니다. 우변값은 1 대입했더니 1 플러스 A 마이너스 2고요. 따라서 A 값은 1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몰라서도 찍어서 했는 맞췄겠다. 5를 피할 수가 없잖아. 자, 그 다음 유형이 몇 번이죠? 20번이요. 20번. 삼차함수가 있습니다. 삼차함수가 있는데, 아이고야, 수능에 21번 문제였다고? 수능에 21번이었으면 난이도는 엄청 어려웠겠다. 근데 3줄밖에 안 돼, 이게? 나영이면 문과용 시험지라서 좀 더 쉬우려나? 3차함수가 있는데 3차함수에 대해서 먼저 어떤 느낌을 가지고 풀어야 되냐면 A가 없었다면은 홀수차 함수입니다. 홀수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죠? 홀수차 함수는 기하함수 원점 대칭이라고요? 그래서 저 함수는 밑줄 친 것까지 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밑줄 친 것까지 함수의 그림은 원점 대칭인 녀석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A만큼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아래로? A가 양수면 위로 갈 거고 A가 음수면 밑으로 갈 거잖아. 근데 그런 그림인데 그럼 이 점 좌표는 0,0이 아니라 0,A가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극점은 누굴까? 미분해봤더니 극점이 누군데요? 네, 극점 좌표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극점 좌표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에서 극대점을 가질 거고요. 극소점 좌표의 값은 플러스에서 극소점의 좌표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함수 fx에 대해서는 대충 그림이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차 함수 fx 값을 0부터 x까지 적분한 게 라지 f인데 그러면 3차 함수를 적분했으니까 라지 f는 몇 차 함수라고요? 라지 f 값은 4차 함수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라지 f는 4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4차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양수에 의해 최소값을 구하세요? 뭔 상황이지? 잘 모르겠다. 그냥 대신 대입해볼까?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t의 세제곱
t라고 ft라고 수록했으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a라고 놓고 진짜 적분을 해서 관찰을 해볼까? 적분하게 되면은 그게 4차함수 있으니까 4차함수의 값을 조사해봤더니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제곱 플러스 at 적분한 거한테 0하고 x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라지 fx의 정체가 x를 대입했더니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세제곱 x의 제곱 플러스 ax 빵 대입한 건 빵인가요? 빵 대입한 건 안 써도 되겠다? 그럼 이 4차함수가 극값을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다고?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고? 그럼 이건 미분에서 극값을 가질 때 뭐 어쩔 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적분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는 미분의 내용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당신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친절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끄집어내 드리겠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최고차 함수의 양수가 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3차의 그래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총 3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극점이 2개 있네. 극값이 2개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극점이 하나 있나요? 극점이라고 하는 건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내려가다 올라가는 점이 극점입니다. 두 번째 건 극점이 하나인가요?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요. 네, 극점 없죠. 네, 두 번째 건 극점이 없습니다. 세 번째 것도 극점은 없습니다. 선생님 노란색 점을 찍은 점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미분에서 빵 되는 거는 2개 있고요. 미분에서 빵 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극점이 있고요. 뒤에 있는 건 극점이 없습니다. 3차 함수의 값은 다음과 같이 극점이 2개 있을 때와 극점이 없을 때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4차 함수의 그림은 4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4차 함수의 그림은 다음과 같은 4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극점이 3개 있습니다. 두 번째 건 극점이 2개인가요? 네, 극점이 하나인 거죠. 세 번째 건 극점이 하나고요. 네 번째 것도 극점이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라지 f의 값은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가 하나의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럼 4차 함수의 값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려면 얘는 지금 3개의 극값이니까 안 되잖아. 이것들이 하나인가요? 그럼 요점이 뭐인 거야? 수빈아 힘들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신 거 맞죠 지금? 네.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고?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 있으면 극값이 3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극값은 하나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네?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은 미분에서 빵 되는 녀석의 값이 이런 상황이고요. 이때는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극값이 하나 있습니다. 안 돼, 수빈아. 안 듣기 시작했어. 지금 선생님 아주 초보적인 단계까지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푸는데 지금. 자, 그래서 극값이 하나 있는 경우는 극값이 3개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그럼 극값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해서 요거 미분한 게 좀 fx라며. 노란색은 필요 없어. 지금 라지 풀 거면 정확히 필요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여기 있는 값 가지고 풀라는 것 같은데? 이걸 빵이라고 놓는 녀석이
어떻게 됐을 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요? 아니 미분해가지고 빵 되는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그럼 안 된다며. 그럼 그 값이 세 개 있다며. 네.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을 가지면 안 돼.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두 개 있던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만 있어야 돼. 즉 이 방정식이 근이 세 개 있으면 안 돼. 근이 두 개 있던지 하나만 있어야 돼. 이런 질문이야. 그래서 실은 선생님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막 썼거든. 종합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핵심은 요거 한 줄이면 끝났던 거야. 4차함수가 극과 오직 하나만 가지려면은 이런 상황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미분에서 빵 되는 녀석의 값은 서로 다른 세 개만 아니면 되는 거네? 그렇게 쓱쓱 풀기 원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21번이면 앞에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 단답형 문제 나오기 전까지 이때는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 배치했던 거는 대부분의 이제 문과아이들은 이런 미분에서 배웠던 정보들을 잊어버리거든. 배우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반복하니까. 근데 이과아이들은 잘 잊어버리지 않아. 이과아이들은 미분법도 배우기 때문에 한 번 더 배우기 때문에 이과한테는 좀 쉬운 편이고 문과한테는 좀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자, 밑줄 친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세 실근만 갖지 않으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 생각인데 방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값을 이항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그래프를 갖다 그릴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그래프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원점 대칭이라고 마이너스 극대값을 갖는다고. 마이너스 1, 2번 게 누군데? 플러스 1, 2번 누구예요? 근데 상수함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y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이 상수함수가 어디 있으면 얘가 도대체 어디 있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네, 마이너스 a 값 2보다 크던지 마이너스 a 값 2가 되든지. 근데 근해값이 하나이거나 근해값이 두 개니까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세 개면 안 되죠. 여기 있는 건 괜찮아요? 마이너스 1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건 괜찮나요? 근이 두 개든지 그냥 하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보다 크던지 또는 마이너스 1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던지. 등호는 있어도 상관없어요? 등호가 있을 때는 근이 두 개니까요. 따라서 A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또는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양수의 A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양수의 A의 최소값은 2인 것 같습니다. 쌤은 모든 걸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 설명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한테 기초까지 쌓아드리고 다 설명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핵심이 이거였어. 이 문제는 요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요게 전체 풀이 아니야. 근데 이걸 풀기 위해서 내용 좀 해드렸던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유형이 몇 번 있는지 봐주실래요? 26번으로 가셨습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극한 파트입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극한 파트인데 암산이 가능한 편입니다.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 d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앞에다가 x-a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쓰고요. 그 앞에 리미트를 달았습니다. 그 노란색이 적분했을 때 라지 fx 빼기 라지 f인가요?
흰색이 x-a고요. 그 앞에 리미트가 있습니다. 아, 이거 순간변형이네. 이게 x가 a에서의 순간변형일까요? x가 a에서의 순간변형이기 때문에 미분한 거한테 a를 대입한 미분계수인 거네. 순간변형과 미분계수는 똑같으니까요. 근데 라지 f의 값을 미분한 녀석의 값은 스몰 f네요. 그런데 쌤은 너희 나이 때 나는 이게 공식이긴 한데 난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나는 문제 풀 때 그냥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버리는 편이었어. 풀 때마다 푸는 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외워가지고 풀 때는 약간의 착오가 발생하거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 가급적이면 바로 풀지 마시고 단계를 거쳐서 푸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쉬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수빈이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수빈이 너를 위해서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수고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게 a부터 x 플러스 a까지 FTDT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x분의 1이 있습니다. 그 리미트 x의 값은 a로 갑니다. x의 값이 a로 가는 게 아니구나. 0으로 가는 거구나. 노란색을 쓰려고 합니다. 노란색의 값이 적분하면 누구죠? 라지 fx 플러스 a 순서 좀 바꿔 씁시다. a 플러스 x 마이너스 라지 f입니다. 근데 그 값을 x로 나누게 하세요. 거기 앞에 리미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순간변인가요? 원래 h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이건 x라고 써있네요. x라고 써있는 녀석이 h였을 때 이게 순간변을 f'a죠. 그래서 이거는 라지 f'a입니다. 그리고 이게 f'a가 되는 것 같아요. 잘 볼 수 있으면 보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인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럴 땐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들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26번으로 갔습니다. (26번이) 뭔가 다르다.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조금 헷갈릴 것 같으니까 쌤은 이 값을 ft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적분한 녀석의 값은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e. 근데 분모에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습니다. 근데 리미트 x의 값은 2로 가고 있다고 하네요. 난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안 똑같잖아 지금. 여기 있는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해가지고 문제 풀 거죠? 인수분해했습니다. x 플러스 이 값을 따로 쓰려고 하는데 x 마이너스 2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fe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2인가요? 그럼 x가 2로 갔을 때 이 값은 라지 f'이 그래서 f예요. 뒤에 있는 값은 2 대입했더니 4분의 1입니다. 이제 f한 2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8? 8이어서 답이 2라고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유형이 몇 단이죠? 그 다음은 다른 건가요? 이제 수학원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학원은 21차가 몇 쪽에 있죠? 162. 수열의 합의 활용. 이 책은 뭐 쓸데없이 되게 많이 구분지어 놨다. 한 가지인데. 시그마의 활용 파트인데 로우가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를 활용해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30번이라고? 30번이 막 쩌는 문제일 텐데.
수열의 합이 시그마 n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는 건 수열의 합이네. SN이네 저게. 수열의 합의 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니까 얘가 수열의 합인데 수열의 합의 값이 다음과 같은 로그 값입니다. 근데 합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하신 다음에 일반항한테 2k를 구하시고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는데 얘는 일단 얘부터 구한 다음에 시그마한테 대입해서 공식을 사용하는 얘기 같아.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SN 값을 가지고 AN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 근데 이거 많이 하잖아. SN 값을 가지고 AN 구할 때 맨날 했던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구하려면은 n번째까지 하면서 n-1번째까지 빼준 게 그게 AN인가요? 그럼 이건 두 번째부터 성립합니다. 첫 번째까지 합이 첫 번째 항이죠. 이 내용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은 AN 값이 궁금합니다. AN 값이 궁금하기 때문에 SN에서 SN-1만 빼면 될 것 같습니다. SN 값도 로그 값이고 SN-1도 로그 값인 것 같아요. 30번 문제들도 이렇게 쉬운 내용 정리를 가지고 풀라고 지금? n-1를 이용한 분자가 누구야? n 곱하기 n 플러스 1. 근데 로그의 빼기 값은 나누기로 계산하잖아. 근데 앞에 있는 값을 뒤에 걸로 나누기 하면 뭐가 남죠? n분의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거 몇 번째부터 성립한다고요? 그럼 난 첫 번째 값을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값은 S5 값을 가지고 첫 번째 값을 구할 거죠? S한테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로그 2분의 3 곱하기 4? 아니다. 2 곱하기 3? 그럼 2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3인가?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AN 값을 구했더니 로그 n분의 n 플러스 2의 값이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거고 첫 번째 값은 로그 3인 것까지 구했습니다. 혹시라는 마음에 여기다 1 대입해 보겠습니다. 2부터 대입해야 되지만 1 대입하면 누구야? 1 대입하면 로그 3이에요? 그럼 이건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거네? 1 대입에서도 성립하니까? 그래서 지금 구한 건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AN이라고 하는 수익값은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수익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대입하시라고요? 뭘 대입하라고요? 자, EK를 n 대신에 EK 값을 대입하라고 합니다. n 대신에 EK 값을 대입했더니 로그 EK분의 EK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러면 이 값은 2로 약분했더니 로그 K분의 K 플러스 1? 로그 값의 나누기는 빼기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로그 K 플러스 1 빼기 로그 K한테 1부터 20까지 대입하시라고요? 시그마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시그마 K 값이 1부터 20까지 로그 K 플러스 1에서 로그 K 값을 뺀 걸 소개해주세요. 제일 첫 번째 1 대입했습니다.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1 2 대입했습니다.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 마지막에 20 대입했습니다. 로그 21 빼기 로그 20인가요? 그럼 다 소거되고 나머지 수익값은 누가 남지? 두 번째 거하고 네, 끝에서 두 번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로그 1값은 0이잖아. 그럼 결과값은 로그 21이라고요? 근데 로그 21값을 어쩌라고? P라고 잡으라고 P. 근데 우리 이런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A의 로그 A의 B의 값이 누구예요? A의 똑같으면 B만 내려 쓰는 거라고? 그럼 이걸 대입했더니 답은 누구라고요? 네, 답은 10하고 10이 똑같으니까 답은 20이 답이네요. 이게 수능에 제일 어려운 문제였대. 수능 할만하네.
근데 이건 10년 전의 상황이고 최근 수능 문제는 30번 문제가 손을 대지 못하는 문제야. 일단 여기 있는 분들은 싹 다 30번 일단 포기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7번입니다. 10년 전이 좋았는데 10년 전에는 그나마 좀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어렵더라. 이번엔 방금 전에 로그가 있는 상황이었을 때를 분류해서 문제를 묶어놓은 것 같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시그마 값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28번에 배치했네. AN의 값은 사인 4분의 n파입니다. 그럼 사인의 그래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인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인의 그래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AN 값을 제곱한 거한테 n을 곱해가지고 32개 항을 더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정보들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거네. 첫 번째 값이면 사인 4분의 파입니다. 두 번째이면 사인 2분의 파인가? 세 번째 값이면 사인 4분의 3파이. 네 번째 값이면 사인 파이예요? 이런 값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런 값들을 빨리 구하는 방법은 사인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인의 그래프에서 여기가 지금 파이잖아. 여기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인가요? 그러면 사인 45도가 누군데? 사인 2분의 파이는 누구예요? 사인 4분의 3파이는? 분모의 값이 똑같으면 사인 속의 분모의 값이 똑같으면 절대값은 항상 똑같죠? 사인 파이는 누구예요? 그 다음이 누굴까? 그 다음은 누구죠? 그 다음은 다시 빵인가요? 뭔가 패턴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패턴이 비슷한데 제곱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곱하라고 하니까 제곱한 게 누군데? 이런 패턴이라고요? 그럼 결국은 거기다 n만 곱해가지고 다 더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2분의 1이야? 그 다음은 2 곱하기 1인가? 그 다음 3 곱하기 2분의 1 4 곱하기 0인가요? 그 다음이 5 곱하기 또다시 2분의 1 6 곱하기 1 7 곱하기 2분의 1 8 곱하기 0인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이 32까지 대입하라고? 그렇다면 5 곱하기 29 곱하기 2분의 1하고 30 곱하기 1하고 31 곱하기 2분의 1하고 32 곱하기 0으로 끝났겠네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거 다 어떻게 더하지? 이걸 어떻게 더하냐? 더하기가 문제네. 첫 번째 줄을 다 더한 게 누군데? 첫 번째 줄의 합의값은 4야? 두 번째 줄을 다 더하면 누구지? 12? 한 줄만 더 써볼까? 9 곱하기 2분의 1 10 곱하기 1 11 곱하기 2분의 1 12 곱하기 0입니다. 이거 다 더하면 누구야? 20? 패턴이 뭔데? 8씩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나요? 항이 몇 개인지 알면 되겠네.
항이 몇 개 있죠? 아, 4개씩 묶었잖아. 4, 8, 30이 알잖아. 항이 몇 개라고? 항 8개 있죠? 등차수의 합의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등차수 합을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 8개, 초항의 2배, n-1 곱하기 공차 8? 그럼 2개 더했더니 64? 64를 2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러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건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빼먹었습니다. 시그마 문제에서 삼각함수가 들어있으면, 시그마에 삼각함수가 들어있으면 1, 2, 3, 4 대입해서 값을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미적분도 똑같아. 미적분도 시그마 속에 삼각함수 들어있으면 미적분도 그냥 숫자 1, 2, 3, 4 대입하거든요. 자, 11번 문제 유형은 얘는 또 이번에 어떤 유형을 묶어놓은 걸까? 뭐 도형이랑 관련 지점 문제에 대해서 푸세요라고? 아,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분수함수 x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분수함수 있는 점이 n,n분의 3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n-1,0이랑 n+1,0이라는 점이랑 세 꼭지점을 생각해 넓이의 값을 구하세요. 되게 쉬운 문제네. 밑변 길이가 몇이라고요? 이 점의 좌표가 n,n분의 3이라며. 높이의 값이 몇이라고요? 밑변 알고 높이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 넓이의 값을 an으로 잡으세요. 삼각형 넓이가 누구예요? 헐, 엄청 쉽네. 그러니까 n분의 3만 대입하세요. 근데 an 플러스 1도 있어요. an 플러스 1이 누구라고요? 이거 두 개 곱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9? 그걸 분모에 대입하세요. 분모의 값에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9를 대입했습니다. 분모한테. 그럼 결국 뭘 구하는 거지? 네. 1부터 10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 값을 구하는 거네. 이거 9번 공식이잖아. 9번 공식이 시그마 n값이 1부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누구였다고요? 에이,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 그 전 시간에도 했잖아. 여기가 두 개면 1탄두 자연수면 3분의 3개라고? 이러신 거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3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약분했습니다. 시그마 파트는 내가 전체 전국에 있는 수학 강사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1번부터 13번 공식까지를 초창기 서울에서 단과 수업할 때 애새끼들이 하도 시그마 틀려가지고 시험에 되게 잘 나온 것만 분류해서 묶었었거든? 그리고 나서 이것만 외우면 항상 애들이 시험을 잘 보더라고. 제발 좀 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13번 공식만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설명하고 최근에는 13번 공식은 설명 안 했는데 13번 공식과 욕심내서 한번 해볼까요? 욕심내서 13번 공식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13번 공식은 시험이 매우 어렵게 출제됐을 때 등장하거든. 시그마 뒤에 팩토리얼이 들어있는 녀석이 시그마 중에 제일 까다로운 편입니다. 시그마 속에 팩토리얼이 들어있는 경우는 이 팩토리얼은 k 플러스 1부터 1까지 계속 작은 숫자를 곱해나가는 거지? 이게 제일 어려운 시그마 공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건 딱 이거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포인트거든. 시그마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포인트는 도대체 누가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K 플러스를 빼기 1이라고 인식할 사람이 누가 있어 도대체. 같은 건 알겠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저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플러스 1 빼기 1이라고 써봤습니다. 이 빨간색만 할 줄 알면은 할 수 있는 게 13번 공식입니다. 그런데 빼기 값은 따로 쓸 수 있잖아.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팩분의 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을 약분할 수 있나요? 그럼 약분하면 누가 남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K 플러스 1팩분의 1은 그냥 쓰면 되겠다. 그럼 여기다 1부터 대입하려고요. 1 대입했더니 1팩분의 1 빼기 2팩분의 1이고요. 2 대입했더니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써가지고 마지막 녀석의 값은 n팩분의 1 빼기 n 플러스 1팩분의 1입니다. 그럼 다 소거되고 남은 녀석의 값은 첫 번째 거 마지막 거만 남나요? 그래서 남은 건 결국 1팩분의 1 어차피 1이잖아. 이게 선생님이 소개하는 시그마 13번 공식입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시그마는 모든 공식 다 아는 겁니다. 시험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공식이 13개의 공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한 10문제 풀면 한두 문제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일이 없잖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문제 안 풀 거거든.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소개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근데 시험에 어렵게 나왔을 때는 시그마를 팩토리얼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유형이 몇 번에 있어요? 19번. 네, 19번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빈칸 추론. 빈칸 추론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읽지 않고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빈칸 추론은 물론 빈칸 추론 중에 아주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영어도 그러지 않아? 영어도 국어도 중간에 빈칸 찾는 건 되게 쉬운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 다 알려주고 위아래만 읽으면 밑에 그 중간에 사이에 있는 거 맞출 수 있는 그거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 빈칸 채우는 문제는 쫄지 않고 꼼꼼한 성격으로 쳐다만 보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크게 수학적인 능력치를 중간에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좀 많거든. 위아래만 살피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게끔 퀴즈. 왜 그래 아줌마처럼. 혹시 아침에 뭐 이거 하고 왔어요 이거? 자, 수열 AM 값이 있습니다. 수열 AM 값이 첫 번째부터 n 번째 값이 합이 SN인데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얘는 성립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 팩토리 들어있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우니까 빈칸만 채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은 화면을 올려야 되니까 이거 좀 옮겨 적어 놓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 k 팩토리얼 분의 sk 그 녀석의 값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거는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이게 알고 싶습니다. 이건 성립한다고?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난 빈칸만 채우면 되는 거지. 전반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난 빈칸만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눈만 뜨고 읽으면은 무조건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빈칸이 없어? 관심 없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n팩분의 SNN 값은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는데? 근데 등호가 성립하는데 그 녀석의 값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왜 n팩분의 SN이라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쓰고 지랄이지? 왜 이렇게 쓴 거야?
앞에 거는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에서 1부터 n-1까지 대입한 걸 빼면은 n-1번장까지는 지워지고 n번장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n을 대입한 게 n팩분의 sn이라고?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값에서 느닷없이 지금 이렇게 가의 값을 찾으라는데 어이씨 누굴 바본 줄 아나? 지가 알려주고 나서 뭐라고 하네? 누굴 바본 줄 아나 이 새끼들이?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이거라면 왼쪽에 누구라고요? 써있잖아. n 플러스 100분의 1이라고요? 눈만 뜨고 있으면 무조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 건 누구라는 얘기야? 네, n값 대신에 n-를 대입하라고 하니까 n-를 대입했더니 n100분의 1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앞에 있는 건 n 플러스 1팩이고 뒤에 있는 건 n팩이잖아. 통분한다고 해서 이렇게 통분하면 정말 이거는 바보인 것 같아. 이렇게 통분하게 되면 바보인 것 같아요. n팩분의 1은 분자 분모에 n 플러스 1만 곱하면 1부터 n까지 곱한 거에 n 플러스 1까지 곱했으니까 분모의 값이 n 플러스 1팩인가요? 근데 앞에서 1에서 n 플러스 1 빼라고 합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팩분해.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지가 다 알려주고 나서 대입만 해서 빼기만 하래. 그럼 답을 알 수 있대. 도대체 왜 이런 거를 포기할까요? 이런 문제 읽으면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이런 걸 틀리는 사람들은 다 게으른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문제 측정하는 테스트 능력, 너희들한테 물어본 능력 자체가 눈깔 달고 제대로 쳐다보기는 해. 문제 길어지면 포기하진 않아 니네? 이런 문제란 말이야.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가가 n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근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에서 나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에서 나를 구할 때 sn 빼기 sn-를 통해서 an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난 지금 sn 값을 모르는 거 아니야? sn 값이 뭔가 달라졌다. 여기서 갈 때마다 달라졌다. 여기는 n팩이 분모에 있었는데 양변에 n팩하고 n팩을 약분했다는 얘기구나. n팩하고 n팩을 약분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그럼 나는 지금 궁금한 녀석의 값은 an 값을 구하기 위해서 sn 빼기 sn-1만 하면 된대. 땡큐 하면서 대입하면 되잖아. 앞에 거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이라며. 뒤에 건 n값 대신 n-1만 대입해서 빼라고? n값 대신 n-1만 대입했더니 이건가요? 이걸 빼시라고? 그러니까 뺐더니 이건 플러스입니다. 통분했습니다. 통분하게 되면 분모의 값은 n 곱하기 n 플러스 1. 앞에 n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n제곱. n 플러스 1 곱했더니 n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이 값은 소구돼요? 그러면 나는 누구란 얘기야? 나가 누구라고? 아시죠? 마이너스는 저기 앞에 있네. 네모 앞에. 그래서 누구라고 해요? 이거라고요? 이해하신 거 맞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싹 다 더하기 빼기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하면 되는 거가 다가 있어 문제? 이번엔 또 이거 뭐 하는데? 세 번장부터 n번장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값은 이렇게 쓸 수 있어. 희한해. 이런 생각은 나는 못하겠는데 지가 알려주네. 고맙게도.
세 번째부터 n번 장까지 더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부터 n번 장까지 더한 녀석이랑 비교해보자면 1, 2 대입한 걸 따로 썼다는 얘기네. 1 대입하면 1 곱하기 2 대입하면 2 곱하기 3, 6 2하고 6 더해서 8이 이게 8이 더 많아. 그래서 8을 빼줘야지만 등호가 성립해. 뭐 그런 얘기 한 것 같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걸 구하라고 했었잖아. 이걸 구하기 위해서 7분의 8 빼기 이렇게 하라는데 알고 싶지 않아. 빈칸이 없어. 안 궁금해. 궁금한 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게 궁금해. 그런데 궁금했었는데 지가 똑같다고 방금 전에 설명한 거는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럼 대입한 게 한 줄 비어있나 봐. 자, 그 한 줄을 써보겠습니다. 7분의 8 빼기 마이너스 8 플러스 시그마 k 값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인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런데 7분의 8하고 8을 더하라고? 7분의 8하고 8을 더하면 7분의 64? 여기는 7분의 8하고 8을 더한 게 7분의 64라고? 그럼 뒤에 게 남았잖아. 7분의 64 빼기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인데 근데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게 등장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고? 아이씨 이걸 바꾸라고? 그건 못하겠는데? 그건 못하겠어. 다라고 하는 걸 식으로 구하기는 힘드네. 이제 그럼 꼼수가 있는데 등장해. 꼼수가. 다는 HK야. 다는 HK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H한테 6만 대입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건 H한테 6만 대입하면 돼. 그러네. 지금 K네 K. 아이씨 꼼수를 쓰려고 했는데 N값한테 숫자를 대입한 거였으면 나 N값한테 숫자 대입을 풀려고 했거든? 여기 있는 값이 N이었으면은 N 대신에 6을 대입해서 풀리고 있었거든 방금. 그런데 여기가 지금 K여서 이 속에만 K라는 문자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K가 없어서 꼼수를 쓸 수가 없다.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여기가 N이면 숫자를 대입해서 똑같다고 푸세요. 그럼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식으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4가 제일 어렵네. 2분의 n 플러스를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네. 우리 이걸 알고 있었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가 2분의 nn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네. 7분의 64 빼기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한 녀석은 k제곱도 있고 k도 있어요? 이게 지금 k제곱 k니까 따로 썼는데 시그마 두 개 따로 쓸 수 있으니까요. 이 값이 이거라고요? 또 이 값이 이거겠네?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시그마 k제곱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있네. 그럼 네모가 누구라고요? 가나다 다 구했습니다. 가나다 다 구했고 숫자만 대입하라고 합니다. 대입한 숫자의 값은 제일 첫 번째 거한테는 5 대입하세요. 두 번째 거한테는 3 대입하세요. 마지막 건 6 대입하세요. 그래서 싹 다 곱하라고 있겠습니다. 5 대입했더니 5, 3 대입했더니 12분의 1인가? 6 대입했더니 36이에요? 곱하면 누구예요? 답이 15가 답이네요. 빈칸 채우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호좌우만 잘 살피면 빈칸 채우기는 정답률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
그래서 다른 문제 다 풀고 나서 빈칸 채우기가 안 풀어져 있으면 시간만 좀 할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몇 번이죠? 그 다음 없어요? 지금 25분도 남았는데, 자, 지금부터 풀고 싶은 거 풀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풀기 시작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 저번에 선생님 이어필 안 줬냐?